동서양의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욕망에 대해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이해하면 욕망의 성격을 이해하고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은 대체로 욕망에 대해 긍정적이고 동양은 부정적이다. 정신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도덕을 더 강조하는 동양의 가치관에 비해 서양의 가치관은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의 고유성이나 물질적인 면을 인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서양의 실용적 가치관이 욕망 이론에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의 향연을 예로 들어보자. 향연은 오늘날의 잔치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향연의 원어인 심포지엄을 오늘날 보통 학술대회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어원은 그리스 사람들이 편안하게 누워 술을 마시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즐긴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런 토론 방식을 심포지엄이라 불렀다. 플라톤의 향연은 이런 토론의 주제를 책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 토론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바로 에로스는 무엇인가이다.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7명의 사람들이 사랑은 무엇이며 사랑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토론하는 내용이다. 에로스의 기원을 보면 욕망의 성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보통 에로스라고 하면 흔히 신화에 등장하는 큐피트를 떠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로스는 큐피트가 들고 있는 사랑의 화살이 아니라 천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했던 거대한 시인이다. 에로스는 부자 아버지 포로스와 가난한 어머니 페니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에로스는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결핍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처럼 매우 단순하게 집착하는 성격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처럼 영리하기도 한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플라톤이 향연에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하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하는 것, 특히 에로스를 욕망하는 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면 우리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의 속성이다.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해 점차 아름다움 자체로 그 탐구를 옮겨가게 되는데 이로써 에로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과 존재의 지평을 열어준다. 그리고 플라톤은 국가에서 인간의 영혼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른바 영혼 3분설이다. 배우는 부분 혹은 지혜의 부분이 있고 격하는 곳으로 정서적인 것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리고 욕구 혹은 생산에 관계된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를 지성, 감정, 의지를 뜻하는 지정의로 구분하는 것과 유사하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감정도 있고 욕구의 측면도 있는데 플라톤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보았다. 너무 이성적인 것만 앞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욕구적인 것만 앞서도 안 되며 너무 감정적인 것만 앞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지극히 현실적인 철학자였기 때문에 특히 격해지는 정서, 즉 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의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불의를 바로잡을 수 없다. 이때 격해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러나 그 격한 감정이 너무 커져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분노의 눈이 멀어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이 플라톤이 바라본 인간의 모습이다. 또한 국가 역시 이성에 해당하는 지배자 계급, 가슴에 해당하는 전사 계급, 그리고 생산을 하는 생산자 계급, 이렇게 세 계급으로 나뉘는데 이 세 계급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고 말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조화로움이 곧 정의라고 말한다. 영혼의 조화로움이란 우리의 욕망이 잘 충족되는 상태이기도 하다. 인간 안에 에로스, 선, 조화로움에 대한 욕망과 의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런 결핍이 에로스에 대한 욕망으로 표출되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다. 행복의 철학자, 기쁨의 철학자로 알려진 스피노자는 코나투스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코나투스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유한한 사물들의 본질을 의미하는 철학적 개념이다. 코나투스가 있기에 인간은 단지 자신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려 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신으로 대표되는 무한한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코나투스는 이런 인간에게 능동성과 해방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가 사람의 정신과 신체에 관계될 때를 충동이라 하고
이 충동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인식을 동반할 때를 욕망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욕망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코나투스는 우리의 신체 혹은 우리의 활동 능력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한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할까? 왜 친구를 만나고, 왜 영화를 보고, 왜 그림을 감상할까?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거기서 얻는 기쁨들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이 없다면 인간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한 상태, 즉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인간은 욕망을 통해 슬픔의 상태에서 기쁨의 상태로 나아가려는 노력인 코나투스를 지속한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우울증과 같은 병리적 상태는 욕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욕망이 제대로 발현되고 고양되는 상태가 기쁨의 정서인데 이런 욕망들이 잘 발휘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체적 능력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추락하는 것과 같은 슬픔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욕망을 끊임없이 잘 실현해야 한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욕망을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했는데 그의 이런 긍정적 욕망 이론은 철학자 들레즈에게로 계승된다. 들레즈는 욕망은 리비도처럼 순수한 에너지이자 생산하는 흐름이라고 말한다. 정신분석학에서 리비도는 인간 행동의 밑바탕을 이루는 성적 욕망을 뜻한다. 들레즈는 욕망을 인간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물질적인 것, 비주체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인칭적인 것들이 이리저리 흘러다니면서 끊임없이 한계를 무너뜨리고 현실적인 것을 생산한다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들레즈의 안티오이디푸스의 한 대목이다. 욕망이 생산자라면 그것은 현실계를 생산한다. 욕망이 생산자라면 그것은 현실 속에 그리고 현실의 생산자일 수 있을 따름이다. 부분 대상들, 흐름들, 몸들을 기계 작동하며 생산의 통일로서 기능하는 수동적 종합들, 욕망은 이런 수동적 종합들의 집합이다. 들레즈는 욕망하는 주체를 기계로 설정했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기계다. 욕망은 기계가 공장에서 무엇인가를 생산하듯 끊임없이 흐르면서 현실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결핍이 욕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가 원래 무언가를 만드는, 즉 욕망은 생산하는 힘이라는 것이 들레즈의 결론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욕망을 자꾸 억압하고 코드화한다. 그러다 보면 욕망은 이 코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주를 시도한다. 들레즈는 이렇게 자본주의적 코드화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끊임없이 코드화와 탈코드화가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생각했다. 스피노자의 주장과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들레즈 역시 욕망을 매우 현실적이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드는 궁극적인 동력으로 해석했다. 동양에서 욕망을 긍정한 사상은 도가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장자와 노자는 욕망의 자연스러운 충족을 강조했다. 물론 여기서의 욕망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는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욕망이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유교나 불교는 욕망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공자는 얘기에서 군자는 욕망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반면 소인은 욕망의 이끌림으로 음악을 즐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쾌락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공자의 이런 소인과 대인의 구분은 맹자에게로 이어졌다. 맹자는 대인과 소인을 엄격하게 구별했다. 흔히 소인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원래 소인은 나쁜 의미가 아니었다. 보통 생산자나 농민들을 소인이라고 하고 학자나 정치인, 선비들을 대인이라고 했다. 맹자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 대인이고 어떤 사람이 소인입니까? 라고 묻자 맹자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대체인 심지를 따르면 대인이 되고 소체인 이목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제자가 그러면 대체는 무엇이고 소체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목의 기관은 생각함이 없으니 밖의 사물에 의해 가리워지기가 쉽다. 밖의 사물이 보고 듣는 관능에 접촉되면 관능이 그것을 끌어당길 따름이다. 마음이라는 기관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본심을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본심을 잃게 된다.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니 먼저 그 대자를 세워놓는다면 그 소자가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대인일 따름이니라. 맹자의 정의에 따르면 대체는 생각하는 것이고 소체는 감각적인 것이다.
소체, 즉 감각에 휩쓸리면 소인이 되고 대체, 즉 생각과 마음의 반성에 이끌려 살면 대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인은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하지만 대인은 배고픈 것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골똘히 생각한다. 그래서 대인은 소인을 지배해야 하고 소인은 대인을 먹여 살리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유가적인 사고관이다. 언뜻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본성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통해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양과는 다른 사고방식이다. 불교는 욕망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다. 고지멸도의 4가지 진리로 구성된 사성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이런 것들이 주는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것이다.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착하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가래라고 한다. 어리석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불교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박지 않다, 즉 티끌이나 오염에 의해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면 집착하게 되고 이 집착은 곧 고통을 낳는다. 돈을 벌려는 사람은 처음에는 뚜렷한 목적 때문에 돈을 벌지만 나중엔 돈 자체에 집착하게 되어 돈을 벌어도 만족을 모른 채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한다.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돈을 버는 데에만 투자하게 되고 그 투자의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 바로 이런 것을 멸해야 하고 이것을 멸하는 방법을 통해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곧 불교의 가르침이다. 법화경에서는 욕망을 불에 비유한다. 이 세상은 불타는 집이며 중생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뛰노는 아이들이다. 불교는 욕망이라는 불이 순식간에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삼매나 참된 지혜를 통해 이런 집착을 끊고 참다운 도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욕망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욕망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김석 교수님의 책 마침내 고유한 나를 만나다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다. 앞에서 동서양 철학자들의 욕망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플라톤은 욕망을 불완전한 존재의 결핍으로 보았고 스피노자와 들레즈는 욕망을 존재를 유지하려는 긍정적인 힘으로 보았다. 특히 들레즈가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생산이라고 한 것과 욕망하는 주체를 기계로 규정한 점이 인상 깊다. 여기서 기계란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고 흐름을 창조하는 역동적인 힘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한다. 반면 동양 철학에서 욕망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도가에서는 욕망의 자연스러움을 인정했지만 유가에서의 욕망은 다스리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불교에서 욕망을 불에 비유하며 세상은 불타는 집이며 중생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뛰노는 아이들이라고 한 비유는 정말 놀랍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욕망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참된 지혜를 통해 나아갈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불이어도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요리사의 불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리석은 이들에게 욕망은 파멸적이지만 깨달은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을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파멸로도 이끄는 욕망. 이러한 욕망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욕망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 물론 이러한 욕망에 대한 생각은 정답이 없다. 하지만 한 번쯤은 욕망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욕망의 주체인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으면 한다.